네, 됐습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수요일 또 점심시간 우리 건강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 우리 이제 현대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뭔가 반드시 좋은 음식이 필요한데,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이 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필수품이 되었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 제가 워낙 병따발이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도 뭔가를 해주시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저는 제 몸을 위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뭘 이렇게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변에서 유별나다, 유별나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건강보조식품을 왜 먹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잘 챙겨 먹든 잘 못 챙겨 먹든 그 건강보조식품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고요. 한 가지 있는 집은 조금 특이한 집이고요. 요즘은 기본으로 한 두세 가지는 다 각자 챙겨 먹는 게 그냥 이미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보조식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비싼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제품보다 가장 비싸지만 정말 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경이로운 제품을 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품 중에 제가 제일 비싸지만 와 진짜 경이롭다. 모든 제품이 경이롭지만 특별히 더 경이로운 제품이 우리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 공유 시작하고 네, 보이시죠? 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그 오메가3가 언제 발견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오메가3, 오메가3 이렇게 하는데, 꼬마들도 오메가3, 오메가3 하는데, 오메가3가 발견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얼음으로 온통 덮인 그 알라스카 지방입니다. 북극해, 그러니까 에스키모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정말 얼음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거 마이크 음, 꺼졌는데 확인 좀 해봐. 네. 자, 화면 오빠 다 보이는 거 아니야? 풀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 이제 에스키모, 이누이트라고 하죠. 에스키모는 조금 이렇게 비하된 표현이어서 이누이트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누이트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날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날 것을 먹는 사람들. 여기는 뭐, 그, 진짜 너무너무 춥고 하기 때문에, 음, 그 사냥과 낚시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수렵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굉장히 춥고 한데, 이 환경에,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뭐, 물범, 뭐 이런 그 동물들 잡아서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음, 비슷한 환경이지만 좀 많이 문명화된 덴마크인들
또 굉장히 춥고 여기도 그렇게 뭐 채소나 이런 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겠죠. 근데 이 이누이트들이 어, 먹는 게 풀도 없고 다 이제 육고기 먹고 생선 먹고 하는데 그 혈관 관련해서 혈액 관련한 질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누이트족과 덴마크인의 혈액을 비교를 했더니 이누이트는 굉장히 피가 묽고 맑았습니다. 덴마크인은 피가 굉장히 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누이트족은 심혈관 질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덴마크인은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혈액 속에 뭔가 특정 물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발견해내서 이 사람들 혈액에 있는 이 물질이 오메가3이다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3라는 그 화학물질을 발견하게 된 게 이누이트족의 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특정 지방산이 굉장히 많다. 근데 덴마크인의 혈액에는 그, 그 오메가3 특정 지방산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식단을 봤더니 이 특정 화학물질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은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은 식사를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어떤 물질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오메가3 집에 없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왜 이렇게 오메가3가 핫한 영양소가 되었냐면 사망 원인을 2018년도 통계인데요.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3위가 폐렴. 폐렴 같은 경우는 암의 암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 거의 다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과 연계되어 있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4위가 뇌혈관 질환, 쭉쭉쭉쭉 해서 9위가 알츠하이머입니다. 근데 이 심장질환, 뇌혈관, 알츠하이머가 전부 다 혈액과 관련, 혈액이 탁해서 혈액이 잘 돌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3가 정말 아주 중요한 그 영양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오메가3는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지방. 우리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하면 떠오르는 게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온갖 유제품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지방을 섭취를 하죠. 그래서 그런 지방을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포화지방은 아주 안정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켜켜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냥 촥촥촥촥촥촥 쌓이기 때문에 몸에서도 마구 쌓입니다. 그러면 불포화 지방은 뭐냐면 바다에 사는 등푸른 생선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 견과류에 많고 식물 기름 중에 들깨 기름, 뭐 올리브유 이런 데 불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착착 쌓이다가 두 개가 쌓이고 나면 하나가 꺾이고 두 개가 쌓이다가 하나가 꺾이고 그러니까 꺾인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어떤 게 포화지방이고 어떤 게 불포화지방일까요? 왼쪽, 오른쪽. 이거 제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왼쪽이 불포화 지방이고 오른쪽이 포화 지방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손님 초대를 해서 그 삼겹살로 수육을 했고 그 다음에 포도씨유로 튀김을 했거든요. 요 기름을 제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종이컵에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삼겹살에서 나온 기름은 그냥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하얗게 다 굳어 있었어요. 하얗게 다. 근데 왼쪽에 있는 그 튀김하고 남은 포도씨유는, 계속 맑은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을 이제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모습을 딱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좀 게을러서 이 기름을 따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 있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2주가 지나도 불포화 지방은 이렇게 굳지 않습니다. 포화 지방은 이렇게 다 굳어 있죠.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을 우리가 먹으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곰국 했을 때 그 다음날 하룻밤 재워 놓으면 하얗게 이렇게 다 굳는 기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걸 굳히지 않으면 일단 맛은 되게 고소합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기름이 우리 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불포화 지방은 이제 물론 얘도 공기에 닿았기 때문에 산소에 의해서 부패가 되었습니다. 산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포화 지방이라 하더라도 공기 중에 오래 노출이 된 거, 그리고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튀김 음식, 이런 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얘가 지금 굳지는 않았지만 산소에 의해서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부패가 되면 지방은 독이 만들어집니다. 독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속에 독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독이 주로 또 어디에 붙어 있냐면 지방은 지방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내장 사이사이 그 다음에 덩어리 체지방에 이런 부패된 지방이 들러붙게 됩니다. 독이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소가 많다라고 하는데 독소들이 대부분 지방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화지방은 소 돼지는 그러면 왜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게 안 걸리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몸속에 있을 때는 얘네들이 굳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소, 돼지보다 체온이 낮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몸속에서는 별일이 없었던 그 포화지방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낮은 체온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굳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우리 몸속에 아주 필요한 지방은 불포화지방입니다. 자, 불포화지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9이 있는데, 이상적인 비율은 내가 오메가3를 1 먹을 때, 오메가6를 1 또는 4 정도 먹는 겁니다. 1대1 또는 1대4. 1대4, 그러니까 1대1에서 1대4 정도가 아주 이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1대20 정도 됩니다. 또 비만인 분들은 1대60, 1대8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오메가6. 오메가6는 염증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오메가6가 필요합니다. 1대1, 1대4 정도로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오메가6가 아주 많게 된 게 옥수수의 습격입니다. 옥수수의 습격. 자, 옥수수의 습격. 난데없이 옥수수가 뭘 습격해야 되지? 저 진짜 강원도 찰옥수수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먹는 옥수수 말고 이 하버드 의대에서 초가공식품이라는 걸 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가공식품. 야, 소고기가 초가공식품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소들은 오메가3가 풍부한 목초를 먹고 고기를 주거나 우유를 주지 않습니다. 다 옥수수, 대량으로 재배된 특히 이제 GMO 옥수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사료를 많이 먹죠. 그래서 옥수수 사료가 빠르게 살이 찌게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살이 찌게 하고 얘네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또 항생제를 기본적으로 그 옥수수 사료에 많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은 옥수수 사료를 먹고 항생제가 섞인 그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는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염증이 생겨서 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생제를 같이 먹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염증은 지방세포에 다 착착착착 쌓입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금 지방의 그 고소한 맛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한국인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한 게 뭐냐면 한우입니다. 한우. 우리가 한우의 어떤 등급을 마블링으로 그걸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마블링이 뭐냐면 그냥 소 몸 안에 껴있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지방. 근데 그 지방이 워낙 고소하다 보니까 그 지방을 얼마나 촘촘하게 많이 만드느냐. 그게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우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고기가 있을 수 있냐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침이 고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워낙 맛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아서 염증, 지방세포 안에 다 쌓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이런 거를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 자녀 키우는 분들 가공식품 몸에 해롭다고 해서 안 먹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무슨 첨가물이 들었나 막 이렇게 어려운 첨가물 이름도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 고기, 계란, 우유가 이미 초가공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간식으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그 찰옥수수 이런 게 아니라 옥수수 사료를 엄청나게 먹은 동물들, 가축들 그게 우리가 먹는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아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20, 또 비만이고 지방이 많은 분들은 그게 1대60, 1대80까지 된다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이 옥수수가 이렇게 동물의 사육에도 쓰이지만 그 옥수수를 발효해서 액상과당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사 먹는 빵, 온갖 과자, 그리고 온갖 그 가공식품들 안에 단맛을 넣는 재료로 설탕 대신 그 액상과당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이미 지금 엄청나게 반성이 되시죠. 내가 우리 아이에게 돈을 써서 아이한테 염증이 생기라고 엄청나게 많은 걸 먹였다. 라는 반성이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이들은 뭐 잘 먹으면 좋다. 이것저것 또 엄마가 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아이들 몸속에서 많은 염증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 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이염, 모세기관지염, 뭐 후두염 그리고 온갖 염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메가6를 줄이는 노력을 하시면서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율을 맞추려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먹어서 일단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엄청 많이 쌓입니다.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면 쌓이고 쌓여서 혈액이 다니는 길을 좁아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동맥에서 이게 딱딱해지게 되면 동맥경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혈관에서 이렇게 되면 고혈압이 되고 혈액에 이런 찌꺼기, 피떡들이 많게 되면 고지혈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혈관이 넓고 부드럽고 탱탱한데 점점 좁아지고 탄력도 잃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색이 나빠진다라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3 안에도 세 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안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체 에너지의 원천,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지방이고요. 심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필요는 하나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EPA, DHA라는 게 오메가3 안에 들어있거든요. 종류인데 EPA는 기본적으로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염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염증, 몸 안에서 어떤 염증이 일어났을 때 염증이 빨리 없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중성지방, 이제 우리는 전 국민이 막 그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중성지방 비율 이런 거 익숙하시죠, 그죠? 그래서 혈액 내 중성지방은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내장지방, 내장 사이사이에 껴있는 게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는 게 혈관을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만듭니다. 좀 전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중성지방이 줄어들게 중성지방을 녹여주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뇌 혈류 개선.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요 이제 그 생각해 보면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오메가3가. 혈액 안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들을 다 녹이고 하기 때문에 혈액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 혈류가 왜 개선이 되냐면 심장에서 보면 뇌는 위쪽이고 위쪽이고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액을 올리는데도 심장의 힘도 좋아야 되지만 혈액이 굉장히 맑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혈액이 걸쭉하고 지방이 많으면 그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다 도달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혈액을 맑게 해주는 EPA라는 성분은 뇌 혈류를 개선한다라는 거는 혈액이 맑아지니까 그까지 혈액이 구석구석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 혈액이 맑아져야 돼요. 근데 엄마는 혈액이 그 걸쭉하게 하는 빵 먹이고 치킨 먹이고 고기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지면 빵을 먹어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되고 치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바람이 있다면 그것들로 인한 혈액이 걸쭉해지는 그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쫙쫙 녹일 수 있게 엄청난 양의 EPA를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는요, 우리 몸무게의 한 7% 정도,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혈액은 한 20% 정도 씁니다. 혈액. 그럼 엄청나게 많은 혈액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가 좀 안 좋아. 맨날 깜빡깜빡해.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 말은 나의 혈액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20%만큼 혈액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깨끗한 혈액이 흐르면 혈관이 망가질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개선되고 뇌출혈도 막아지고 뇌졸중도 예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피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는 걸 억제시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상세포를 정상세포인 채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EPA가. 정상인 세포가 미쳐가지고 돌연변이로 바뀌지 않게 얘가 그 정상세포를 정상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3 중에 DHA. 우리가, DHA가 제 기억에 제가 중3, 고1 이럴 때 동원이라는 회사에서 참치를 캔으로 만들면서 DHA가 풍부해서 뭐 청소년들 두뇌에 좋고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그때 조금 있는 집 엄마들은 아이들 도시락 반찬으로 동원 참치를 많이 싸줬습니다. 그때부터 DHA가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DHA는 기본적으로 그 눈 망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눈의 구성 성분이고 뇌세포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뇌와 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세포를 만드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 내가 똘똘한 뇌세포 그리고 내 눈이 밝으려면 눈에 DHA가 풍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눈에 좋다면 생선 눈 한 눈가를 엄청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그 노안이 있어서 그렇지 시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눈은 뇌에서부터 뇌에서 연결돼서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이 똘똘하다는 거는 뇌가 똘똘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시력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이들의 뇌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눈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는 굉장히 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뇌에서 나온 한 부분이 밖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눈이 굉장히 예리해. 그 사람은 이제 뇌가 조금 똘똘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아지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게 하는 HDL, LDL. 이게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조금 그렇게 양분화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DHA가 또 똑같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이 되고 당연히 뇌 뇌세포가 똘똘해지는 거니까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니까 이게 많으면 치매, 우울증 이런 게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DHA의 부가적인 역할 중에 간염, 지방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거는 약이 아니지만 오메가3는 실제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땅땅땅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혈행 개선, 혈중의 중성지방 이제 없어지게 하고 건조한 눈을 개선시키고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식약처에서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필수처럼 이렇게 먹는 거죠. 자, 그러면 보니까 성인들한테는 혈관 건강에 너무 좋고 어린이는 두뇌 발달이 좋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닌데 한 가지인데 왜 어린이 두뇌 발달이라고 특히 강조를 하냐면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태아일 때 막 이렇게 온갖 세포들이 만들어지죠. 그때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임신을 준비할 때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아주 작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껍데기는 지방이거든요. 세포의 껍데기는 인지질이라는 지방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좋은 지방을 많이 먹었다. 당연히 우리 아가의 세포 껍데기가 좋은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돼지고기, 닭고기, 치킨 뭐 이런 걸 많이 먹었다. 우리 아이의 세포의 껍데기가 아까 포화지방, 그 동물성 지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똘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DHA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세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껍데기가 한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포 껍데기가 그 아가의 그 많은 세포를 만드는데 그 세포 껍데기가 다 오메가3로 되어 있다면 너무너무 그 아가는 똘똘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카로틴을 이야기할 때 점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점막 세포는요, 빠르면 12시간, 아무리 오래 걸려도 48시간 안에 다 재생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서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점막세포는 그렇게 빨리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뱃속에서 만들어진 세포는 특히 뇌세포는요. 7년이 지나야지 한번 교체가 됩니다. 자, 이미 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 7살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떤 형태로든 오메가3를 많이 먹이면 이 아이는 7년 후에 아주 훌륭한 뇌세포로 한번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그러죠. 그 6세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지능이 그냥 픽스라고. 그 왜 그러냐면 그때 대부분 엄마가 준 음식을 다 먹습니다. 아이의 입맛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맛은 엄마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고기 주고 치킨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그냥 그 아이의 뇌세포는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포화지방으로.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엄마가 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달라고 떼를 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똘똘하지 않은 뇌세포로 살 가능성이 많죠. 14세에 한 번 교체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북한군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을 준비하는 임산부들에게 진짜 오메가3 많이 먹으라. 진짜 오메가3 많이 먹으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진짜 엄마가 수유할 때라도 수유를 할 때라도 진짜 오메가3 많이 먹어서 오메가3가 풍부한 젖을 아이에게 줘서 진짜 그 신생아 때부터 아이의 세포를 다시 또 한번 이 좋은 성분으로 한번 채워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성인이 너무 오래 삽니다. 100살까지 살고 120살까지 살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7년 내에 한 번씩 교체되는 나의 뇌세포 한번 교체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조금 명료한 뇌로 산다라는 거는 많은 어떤 불편함을 줄이고 많은 불안을 줄이고 많은 결정장애를 줄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워낙에 나쁜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들도 혈관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소아당뇨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당뇨입니다. 저 아이가 7세인데 그냥 당뇨래. 8세인데 당뇨래. 혈관 건강 위해서 오메가3 꼭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메가3 꼭 먹어야 되는데요. 시중에 너무 많이 팝니다. 너무 다양한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제품 중에서 제일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중에 너무 저렴하고 싼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막 1년치가 막 10만 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기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특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 기준은 이겁니다. 요즘 뭐 홈쇼핑에서 많이 얘기하는 RTG, 뭐 TG, EE, RTG인데요. 이거는 원료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TG는 그냥 불순물 많고 그게 포화지방산도 섞여 있습니다. 포화지방산. 당연히 많이 먹어도 오메가3를 조금밖에 못 먹겠죠. 자, 거기서 불순물을 조금 제거하고 포화지방산도 조금 제거한 게 EE형입니다. 여기에 뭐 에탄올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출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얘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순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RTG는 뭐냐면 여기에 또 식물성 글리세린 이런 걸 이제 첨가를 해서 정말로 불순물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포화지방산이 없이 진짜 불포화지방산만 남게 하고 체내 흡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그게 흡수를 해야지 똥으로 다 나가면 비싼 똥 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내 잘 흡수하라고 요 RTG인데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아메이에서 나오는 거 RTG냐고 많이 묻습니다. 근데 아메이에서 뉴트라이트에서 오메가3 만들 때 제일 좋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RTG입니다. 처음부터 RTG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오메가3는 무엇보다 용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 어떤 용기에 들어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방이거든요. 지방은 공기가 닿는 순간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60개 치킨, 바른 치킨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치킨 기름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어제 쓴 거, 그제 쓴 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60개는 60마리만 튀기는 거. 이고 바른 치킨도 제가 한번 저희 아들이 치킨 먹고 싶다 해서 시켰더니 몇 번째 튀김입니다. 오늘 이제 기름 오늘 뭐 36번째 뭐 이렇게 순번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빛과 열이 닿는 순간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한 용기이면 이미 빛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플라스틱은 원료가 석유입니다. 기름은 기름을 녹입니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서로 녹이면서 끈적끈적해집니다. 집에 있는 이런 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 한번 만져보면 항상 그 위가 끈적끈적합니다. 그게 서로 녹이면서 이렇게 돼. 프라이팬 손잡이 기름 많이 쓰니까 손잡이 플라스틱 끈적끈적하잖아요. 기름이 기름을 녹여서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불투명 용기 적어도 빛하고 열에는 닿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용기가 플라스틱이 아니면 더 훌륭하죠.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의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전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지방을 녹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용량이 중요합니다. 용량. 대용량으로 오래 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왜냐하면 뚜껑을 열 때마다 또 공기랑 닿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용량. 그래서 우리 오메가3가 한 통이 90알입니다. 90알. 왜 이렇게 저용량으로 만드나 했더니 특별한 이제 철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메가3 밸런스가 고용량인데 그거는 온 가족이 한 달 안에 먹으라고 그만큼 만든 겁니다. 혼자서 몇 달씩 드시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리고 방금 산소가 공기가 닿는 순간 그 부패가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같이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항산화제, 산화를 막는 거 이거는 이제 공부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기름이기 때문에 어떤 항산화제, 지용성 비타민 E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품 반드시 비타민 E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료가 주로 바다 어유이기 때문에 중금속, 바닷물에 있는 낙,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이런 걸로부터 안전한가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뉴트라이트 오메가3인데요. 정말 이 과정을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 공정이 산소가 닿지 않는 진공 상태에서 이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진짜 놀랍습니다. WHO 식약처 기준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WHO에서는 납을 3.0 마이크로그램 있어도 된다 하는데 우리는 0.1입니다. 이게 무려 몇 분의 1입니까? 엄청나게, 그쵸? 엄청나게 쪘어요. 30분의 1입니다. 30분의 1. 이게 생색내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요만큼 0.1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말 최소한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든 겁니다. 카드뮴 0.1, 수은 0.1. 어떤 정부 기관에서 만든 걸 보통은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자체 기준이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소, PCB, 다이옥신 이거 WHO에서는 이거 지금 안 넣어놨거든요. 자체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만큼 이제 듣고 나니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식약처 관리 항목에서는 대장균 있으면 안 된다 있는데 살모넬라균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오메가3 선택 기준, 의외로 오메가3 보면 일반 식품이 많습니다. 몇 년간 홈쇼핑을 휩쓸었던 크릴 오일, 그게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아니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검증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었던 많은 분들 헐 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의사분들이 나와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막 했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준을 알면. 그래서 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오메가3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오메가3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좋은 원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까다로운 제조 기술까지 남다른 노하우와 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950년대 뉴트릴라이트 창립자 칼렌보그는 누구보다 앞서 바닷속 자연 성분에 주목, 직접 제작한 연구선 아카니아호를 타고 알래스카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유기농 농장을 가꾸듯
바다에서도 청정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의 역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의 원재료는 해양 생태계까지 고려하여 엄선한 곳에서 얻고 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노르웨이 피오르드 연안과 영양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태평양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뉴트릴라이트는 깨끗한 자연 원재료에서 얻은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을 그대로 담아 자연에 가장 근접한 오메가3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빛과 공기에 산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거의 모든 공정을 진공 상태로 진행하여 공기 접촉을 막고 30분마다 캡슐 체크로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등 WHO 권장 기준보다 더 많은 중금속, 세균 검사 항목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좋은 원재료를 찾아내는 노하우, 원재료 속 자연 성분을 다룰 줄 아는 섬세한 과학, 뉴트릴라이트가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오메가3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메가3를 오메가3답게 뉴트릴라이트. 너무 놀랍죠? 자, 그럼 빠르게 넘쳐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혈액을 맑게 하는 거니까 혈액순환 개선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손발 저리신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손발 너무 차가운 분들 빠르게 느끼십니다. 그리고 온갖 염증,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저의 병 히스토리, 저는 염증 덩어리였거든요. 그래서 온갖 염증, 예, 다 좋습니다. 이게 항염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지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연히 도움 많이 되고요. 하지정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정맥은 혈관이 탄력을 잃어서 생기는 건데, 그 혈관이 왜 탄력이 없어지겠습니까? 더러운 혈액이 계속 흐르니까 탄력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맑아지니까 다시 혈관이 짱짱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산부 태아 건강 너무 도움되겠죠. 지금 뭐 애를 하나 더 낳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당연히 두뇌 발달. 근데 7년에 한 번씩 뇌세포가 교체되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유 수유 너무 좋고, 유방이나 관절이 섞여야 되는 거. 왜냐하면 오메가3는 유연하고 이렇게 나쁜 걸 이렇게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야 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얼만큼 먹어야 되나? 몸무게 10kg당 우리 세몬 오메가3 2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kg당 2알이니까 저는 45kg, 46kg 나가니까 하루에 10알 먹어야 되죠. 하루에 10알 먹어야 되죠. 그죠? 9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60kg다. 그러면 12알 먹어야 되는 겁니다. 12알 맞습니까? 60,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인스턴트나 튀김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먹는다면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통증, 왜냐하면 통증은 전부 다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오십견, 온갖 그 통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짜 오메가3가 아주, 막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자, 이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오메가3, 그냥 딱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비싼 듯 하나, 제대로 보시니까 진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지고 엄격하게, 아까 뭐 30분마다 캡슐 체크를 다 한다라는 거, 일반 기업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과학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 오메가3 그냥 애기들도 어떤 식으로든 먹이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서 진짜 뱃속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잘 먹으면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메가3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말이 많은데 그래도 뭘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아셔야지 이렇게 모호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많이 되시고 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